자, 이제 테마2가 되겠죠? 정비법의 테마2인데요. 테마2에서는 계획과 구역을 공부합니다. 자, 우선 순서를 정해주려면 자, 정비 사업을 할 때는 국가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하죠. 국가 정책 방향이죠. 요걸 수립한 다음에 계략적 방향을 잡아요. 요거 바로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계략적 방향이니까 예정 정도 나오는 거죠. 명칭 같은 건 나오지 않겠죠. 요것은 누가 만든다? 특, 광, 특시, 특도, 그리고 시장이 만듭니다. 군수는 수립자가 안 돼요. 6인 중에서 군수는 아니죠. 요건 계략적 방향이니까 정비사업을 빈번하는 것이 대상인데 6인 지역 중에서 군 지역은 빈번하지 않으니까 빼는 겁니다. 얘가 수립했으면 도의사의 승인을 받죠.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하기 때문에 시장 중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일 때 승인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말겠다를 결정했어요. 이제 했으면 구체적 계획 정비계획이 나오죠. 이 정비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의 명칭이나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명칭이 나오고 면적이 나왔으니까 이걸 토대로 정비소를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이 정되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가거든요. 기본 방침, 기본 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테마2죠.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인데요. 자, 정비법상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줄여서 기본계획, 계략적 방향이라고 그랬고요. 그것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몇 개이냐. 자,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입니다.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출입했다면 도의사의 승인을 얻는 거죠. 맞는 지원. 대도시라면 승인받지 않습니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에는 승인받는다. 또 시장은 시장이죠.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건 누구나 풀 수 있죠. 공법상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죠.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은 재건축 사업의 진단을 할 수가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하면 예전에 시설안전기술공단이죠. 한국시설안전공단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 파트의 시설 기구죠. 따라서 국토안전관리원도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대개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은 공공건물의 점검이나 진단을 주로 맡는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할 수 있겠고요.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 그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진단을 왜 합니까? 진단할 목적은 재건축을 결정하겠어. 그래서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결정했다면 그 재건축의 명칭을 정비계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진단은 왜 한다?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의 주관자는 정비계획 위반자예요. 그자가 위반자가 주관자이기 때문에 비용도 그자가 내고 그자가 결정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진단의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않는다 틀렸죠? 원칙은 부담을 하고요. 다만 소유자가 10분 이상 동의를 해서 진단을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위반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미음번 정비계획 위반권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할 때 진단의 결과만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X. 자, 이제 정비계획 위반자가 재건축을 결정할 때는 진단 결과도 물론 봐요. 진단 결과뿐 아니라 지금 당장 재건축했을 때 교통 문제,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의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종합적 검토를 하는 거죠. 틀리는 지문. 맞는 건 기읍과 니은 두 개가 정답이죠. 이렇게 해서 테마2를 마치겠습니다.